그 사건을 평양시도 일반 주민들도 왜 평양시가 봉쇄된지 잘 몰랐어요. 그 사건이 터진 다음날에 그 16벤치 번호판이 평양 장마당에 벌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셔봤는데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북한의 주요 요직에 있었고 또 그리고 아직 가족이 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북한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자이크 처리해도 그들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얼굴도 공개 못하고 음성 변조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것은 이분이 북한의 주요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에서도 아직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북한 정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이민군 보위기관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문희라고 합니다. 그 보위기관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북한 보위기관에서 일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전에. 예,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북한 일반 주민들도 그래 김정일한테 자제분이 몇 분 계셨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출장 기간에 평양에 있는데 갑자기 한 3일 동안인가 평양시에 그러니까 일체 외부인은 들어올 수도 없고 일단 들어온 외부인은 평양시 절대 나갈 수가 없다고 봉쇄가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저희가 본부대로 좀 기가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국가보훈과 1급 비상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가 물어보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 보훈총국이라는 게 있는 회사가. 또 뭐 북한에는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보험이라는 거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북한에도 보험총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총국에 그때 당시 중앙당 교환으로 밀라노미자 김정일 장군님이 자제분이 전화 직접 가십니다 하고 소리 전화가 걸려갔더래요. 자제분이 보험 청구를 주문한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험총국 당비실은 안 계시고 보험총국 지배인이 계셨는데 자제분이라고 하는 두 분이 와서가지고 보험총국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미약 100만 달러를 가져왔어요. 야, 100만 달러면 오늘. 근데 그분들이 타고 온 사도 일반 뭐 벤츠가 아니고 당중앙 비서국대사들 타고 그런 1급 벤츠를 타고 와서 그 보험총국 지배인한테서 100만 달러를 가져간 거예요. 자제분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게가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들도 모르잖아요. 자제분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또 다 모르는 사건이거나 북한 정권이 큰 사건인 거죠. 장군님 그 자제분 사칭해가지고 사기친 걸 해가지고 국가보훈 비정기사님들이 가서 3일 동안 평양시 봉쇄됐어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자제분을 사칭한 건 아니고 정확한 자기 자제분들이 맞는 거죠. 김정은이하고 김정철이가 보험총국에 가서 100만 달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도 아니고 그냥 나는 장군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뺏어갔구나 보험.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후에 알아보니까 보험총국 당비서는 그때 당시에는 김정일 자제분을 보낸 적이 있대요. 그 시간대에는 당비서가 안 계시고 보험총국 지배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인이가 돈을 주고 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자제분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중앙당부터서 삼국기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집에는 또 자제분이라고 해서 16 벤츠 끌고 왔는데 돈. 그렇죠. 나가는데 안 주면 뭐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 예. 주고 나니까 주고 나니까 이 사람 정확한 자제분인지 아닌지 진짜 신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 동강에는 자제분이 정확한 자제분이 오는 걸 확인돼가지고 3일 만에 그 수사가 종료됐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이 안에 뭐 했대요?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나 아마 해유람부사는 1등이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아 진짜 자제분이 잇따라 두 명이나 그것도 무려 두 명이 있다는 건 공개됐네. 그럼 그게 김정은이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평양시 일반 주민들도 왜 그런 사건 터지는데 평양시가 봉쇄된지 잘 몰랐어요. 그거는 보위기관을만 저걸로 포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보위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중대한 사건이 터졌구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작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확하게 자제분이 일단 소리는 듣긴 들었지만 자제분이 몇 분이 계시는가 일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진 다음날에 그 1벤치 차 번호판이 평양 장마당에 벌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릴 때부터 사고를 지었네. 어떤 기간에 상관없이 가서 돈을 그렇죠. 그냥 북한 돈은 다 가낼 거니까. 그쪽 봐도 가는 거 아니죠. 자제분이라 하는데 돈을 주셔야 하게 되면
그걸 어느 기간에 누구 거부하겠어요? 북한 정권이 있는 기간은. 북한의 보험청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북한에 있는 보험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국가. 예, 그런 데서 무슨 보험 흐름을 발생하는지만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 알았어요.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도 또- 무역할 때 그게 대한 예, 보험을, 예, 그래가지고, 북한에도 보험청구의 배야가 제일 많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어요. 보험청구의 외화가 제일 많구나. 야, 그때 그러면 북한 보위일군들은 깜짝 놀랐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보이건 난 모르고요. 보이기관에서도 그래도 약간 좀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맥적을요, 포치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정확하게, 예, 제가 있을 때까지만 그 정도 특수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사건이라 해야 인민보안성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붙여놨지만은 이거는 보안성 사건도 아니고, 국가안전보위부 중대사건을 해가지고 3일 동안 가서 비양식 그서 일치 대한민국만 하면 비상계엄령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사건 종료됐어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 이렇게 당자금 마련하고 하는 게 뭐 북한 인민 군 안에는 각 기관마다 외화벌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는 보위기관에 따르고 외화벌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 인민군무력부 산하에는 총체적으로 강성무역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강성 예, 강성무역회사 안에 불려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나가면 몇 분 인식을 나가 있는데 거기 강성무역회사 28번 28부 대장무역회사 하게 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인민족부무 총정축 작전국 산하 외화벌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국마다 외화벌이 예, 그러니까. 다 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화벌이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을 뭐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사망이 되면서부터 간에 야타도 많이 받고 그러면 군인들 쓰는 픽업도 다 외세에서 수입하고 이랬어요. 근데 외화 상황도 많이 곤란하고 그러면서 강에서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대 자체에서 자급자족 하는 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96년도부터 무력부산의 외화벌이가 많이 활성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각 부대마다 농사도 지어야지. 그렇죠. 외화도 벌어야지. 물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쟁 예비 물자, 그 다음에 군인들에 대한 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자체 외화벌을 갖기 시작한 거죠. 북한은 뭐 이민군 기관에도 뭐 특수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떤 부서의 외화벌인가 따라서 무역기관인가 따라서 그 힘이 비례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역기관 안에서도 어떤 상징이 부대인가에 따라서 그 무역기관이 힘이 그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비준하는 왁도 달라. 뿌려도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거기에 따라서 왁도 배송이 다 달라지고요. 아, 그것도 와크에 따라서 돈 그렇죠. 액수가 커질 것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면 부정부패가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선생님은 부정부패 조금 안 했다고 하면, 북한에서 간부가 부정부패 안 했다면 뭐 부정부패라기보다도 뭐 저희는 북한에서 활동비라고 이렇게 하는가? 북한 정권에서는 뭐 대한민국을 말하면 구별을 하는가? 월급이라든가 월급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다 영상통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거는 뭐 나라에서 정해진 월급이 얼마나건 알고 있어도 한번 타본 적 없어요? 타본 적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한 달 월급 국가 책정해주기는 5,600원이라 해도 5,600원 가지고 뭘 쌀 수 있는 게 있어요. 하긴 쌀 1kg도 못 사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뭐 5,600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실제 말하면 저희가 피고 있는 담배가 5,600원 더 크고 있으니까. 한 갑이? 네, 담배 한 갑이 5,600원 더 큰데 이제처럼 뭐 월급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저희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서민들은 야 5,600원이면 옥수수 몇 킬로야? 옥수수 국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지탱하기가 힘들고. 네, 왜냐면 뭐 시대가 자꾸 있는 것부터 바뀌는 것처럼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쉽게 말하면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해서 어디서 자꾸 이게 뇌물 주지 않으면, 이민군 보위기관 부장이라든가 부장이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외화기관들이 많잖아요. 인민 뭐 보안성사나 많죠. 예. 한데 그 중에서 제일 힘이 강한 게 무력부라고 알았거든요. 나라 정권 자체에서 제일 필요한 거. 최근에 볼 때 북한 정권에서 그 김대문이 핵에 관심이 많다 하게 되면 핵에 제일 필요한 기술 자세라든가 그게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민군
내가 이제는 툭툭 상당히 많지만은 제가 있을 때까지는 보니까 이경제사라 130일 지도고 원자를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와꾸가 제일 센 거죠. 대외적으로 남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세간이 가서 수소가고 한데 보면 그분들이 와꾸가 부중 가치가 있는 거거든. 북한의 정권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와꾸들도 그분들은 갖고 있고. 북한에 펴가지고 하룻바지가 다 죽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그런데도 흑남항을 석탄 팔아먹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인가 알아보면 이경제. 쉽게 말하면 나라 자원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나무랑 팔아먹잖아요. 그거거든 군사무역에서거든 어딘가 알아보면 130일 지도고. 그게 아마 2007년도일 거예요. 나무 팔아가지고 연사 사건. 네, 맞아요. 연사 그 어머니 사건이라고 있죠. 왜냐면 저희 신랑이 그때 그게 호위천국이었나? 거기하고 해가지고 와쿠 다 받아가지고 마지막 서류 도장 찍고 그 돈 다 들어간 상태였는데 3일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일체 북한에서 나무가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큰 사건인데